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서울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 설립을 놓고 장애계 단체와 지역 주민, 교육청 관계자 등이 끝장 토론을 열었습니다. 이솔립 기자입니다. 학교 내 서울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 설립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성일중학교 교문 앞. 장애계 단체 공동대책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성일중학교 내 장애인 직업센터 설립반대위원회 등 관계자들은 지난 11일 끝장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센터는 당초 지난 9월부터 공사가 시작됐어야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약 2달여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지난 10일 센터 공사를 위한 기자재가 성일중학교 내에 반입되면서 공사가 재개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11일 약 5시간 동안 이뤄진 끝장 토론 결과 반대측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오는 22일로 공사가 연기됐습니다. 학교의 정원을 보고 학교를 온통 꽃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로 내년에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포함해서 그 우려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저희가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다시 한번 저희 지역 주민이나 학생이 이 얘기를 듣고 토론의 여지가 있고 협의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희도 그 협의안에 동의도 할 수 있습니다. 장애계 공대위는 이날 끝장 토론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조금은 협의의 여지를 둔 것에 의미를 뒀습니다. 한편 바깥 상황은 달랐습니다. 성일중학교 학생들이 반대 시위에 가세해 목소리를 높이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끝장 토론을 잠시 중단하고 학생 대표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학생들이 반대한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듣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중단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저 문제를 부모님들하고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접점이 보이지 않은 채 평행선으로 달리고 있는 센터 설립 과정. 오는 22일 그 해답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장애인 인권 침해와 시설 비리 문제로 얽혀져 있던 인강원. 재단의 신임 이사들이 지난 10일 공식적인 첫 출근을 했는데요. 인강원 정상화를 위한 첫 업무의 시작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최지희 기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의 신임 이사들이 지난 10일 공식으로 첫 출근했습니다. 인강재단의 인권 침해와 비리 문제로 기존 이사들은 해임됐으며 지난 9월 신임 이사회가 꾸려졌습니다. 신임 이사들은 인강재단 산하시설 인강원의 박필숙 원장과 이야기하는 자리를 갖고 거주시설과 보호작업장, 주간보호센터와 학교 등을 둘러봤습니다. 박 원장은 신임 이사회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소송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사실상 신임 이사회에 업무를 보고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 법인에 공문 주고받을 때 어디하고 주고받으세요? 저 이사장님 직접 하고 있어요. 이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집에 계시게. 또 지난 9일 보건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실태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한 것이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안 한다고 봤어요. 그 회계나 보조금 집행, 후원금 집행 이런 것들의 어떤 투명성 확보, 그다음에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인권, 자기 결정권 이런 것들이 존중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만 한다고 보고. 한편 인강재단 형사재판 1심 선고는 오는 24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최지입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현장에서는 저지하려는 경찰과 참가자들 간의 마찰도 있었는데요. 김지환 기자입니다.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에 대한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장에게는 이번 정비 방안으로 장애인, 노숙인 등의 생존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정비 방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복지수호 공대위는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의가 열린 지난 11일 서울 국무총리 공간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복지수호 공대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비 방안이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복지를 말살하며 지방자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들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이런 것들이 전부 삭감 대상이고 정비 대상이고 너무 많다고 깎으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결정이 저 황교안 국무총리가 계시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총리 공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시작부터 순탄치 못했습니다. 경찰 측은 법적으로 국무총리 공간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며 기자회견에 참가하려는 장애계 참가자들의 진입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계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이 진행된 지 30여 분이 지나서야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찰들의 이러한 행동을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80여 년 살으면서 이런 국가는 처음 봤어요. 네? 어떻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통행의 자유권을 경찰이 막아요? 이와 함께 복지수호 공대위는 박근혜 대통령과 사회보장위원회에게 정비 방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현재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복지 정비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환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지난 11일 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아 제15회 전국지체장애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지장협은 지난 2001년부터 11월 11일을 지체장애인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대회를 열고 있으며 특히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등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랑스러운 지체장애인 대상에는 전북 지역에서 지역장애인의 인권과 생활체육 발전에 힘쓰고 있는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김형곤 회장이 수상했습니다. 이날 김광한 중앙회장은 대회사에서 앞으로도 지장협은 더욱 내실 있는 노력을 통해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공헌 기업과 단체들이 아시아 지역에서 능동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2015 아시아 사회공헌 포럼이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 정보센터가 개최한 이번 포럼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지속가능한 아시아 사회공헌 협력방안 모색 고 위드 아시아를 주제로 미국 키바의 아시아 지역 총괄 담당자인 빈스 메인과 필리핀 아시아 경영대학원 강지경 원장 등을 비롯해 미얀마,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국내외 사회공헌 분야 정부와 NGO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아시아 지역 사회공헌 지원 정책과 지원 사례, 현지 기업 사례와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NPO, NGO의 성공 사례 발표와 함께 기조 강연과 특별 강연, 주제별 전문 강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기도가 경기육아 나눔터를 열었는데요. 어떤 곳인지 김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